거친 숨을 내쉬며 빙판에 주저앉은 이 선수는 대한민국 최초로 금메달을 따내고도 팀에서 쫓겨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귀화 선수들은 혜택만 챙기고 심지어 성적도 제대로 내지 못해 욕만 먹는 경우가 많지만 아바쿠모바는 끝까지 한국을 떠나지 않았고 밀라노 올림픽에도 또 한 번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해 재조명을 받았죠. 그 과정에서 대한연맹과 체육회가 지저분하게 다투는 부끄러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러시아에서 거의 등 떠밀리듯 쫓겨나 한국 땅을 밟았던 아바쿠모바. 그녀의 비극은 러시아의 잔혹한 훈련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러시아 빙상 스포츠계의 훈련 방식은 훈련이 아니라 거의 고문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린 바이애슬론 유망주들은 지구력과 근력을 키워야 한다는 명목하에 자기 몸집만한 자동차 타이어를 허리에 매달고 눈밭을 달려야 했습니다. 아직 척추뼈가 제대로 굳지 않은 아이들이 뼈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며 무거운 타이어를 끌어야 했던 것이죠. 한 번은 아바쿠모바가 훈련하던 도중 바로 옆에서 함께 뛰던 아이가 거친 기침을 내뱉으며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 작은 여자아이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며 고통스러워했고 아바쿠모바는 당연히 훈련이 중단될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공포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이 멍청아, 몸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건 내 책임이야 라며 쓰러진 아이에게 고함만 질러댄 것이죠. 학대에 가까운 훈련이 이어진 건 단순히 코치 개인의 인성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스포츠계에 뿌리 깊게 박힌 기괴한 구조가 원인이었죠. 코치들의 월급이 제자들의 성적에 따라 결정되는 철저한 성과제였기에 코치는 일단 아이들을 한계까지 쥐어짜 단기적인 결과물만 뽑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강철 같았던 아바쿠모바는 이런 지옥 같은 훈련은 어떻게든 버텨냈지만 진짜 걸림돌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녀의 나이였죠. 원래 아바쿠모바는 바이애슬론이 아닌 폴리아슬론으로 운동을 시작했었습니다. 다소 생소한 폴리아슬론은 사격과 스키의 턱걸이까지 더해진 극한의 경기입니다. 그러다 19세라는 나이에 아바쿠모바는 스키와 사격을 결합한 바이애슬론으로 전향하게 되죠. 문제는 러시아 기준에서 19세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나이였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코치진은 대놓고 그녀를 무시하며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곧 은퇴할지도 모르는 선수에게 투자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하나 절망하던 그때 한국 대표팀을 이끌던 안드레이 프로쿠닌 감독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당시 감독은 러시아의 실력 있는 인재가 대표팀 근처에도 못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발빠르게 그녀에게 컨택한 것이었죠. 사실 아바쿠모바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만 한국으로 오면 국가대표로 뛸 수 있게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 하나에 그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생각해보겠다고 전화를 끊고 아바쿠모바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할 겸 길을 걷는데 그날따라 신기하게도 길거리에 한국인들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바쿠모바는 이를 운명이라고 받아들였고 낯선 땅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생활은 아바쿠모바가 꿈꿔왔던 희망찬 미래와는 전혀 딴판이었죠. 아바쿠모바가 원하던 것은 단 하나, 국가대표가 되어 메달을 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한국식 훈련을 시작해보니 선수들의 실력 향상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얼마 안 되어 가장 충격을 받았던 일은 한 해산물 식당에 들른 일이었다고 합니다. 팀에서 해산물 샤브샤브를 시켜줬는데 조업원이 식탁 위에 놓인 뜨거운 냄비 속으로 살아있는 산낙지를 던졌던 것이죠. 뜨거운 물 속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낙지의 모습을 본 아바쿠모바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차마 입에 대기도 힘든 잔인한 광경이었지만 팀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억지로 국물을 한 모금 삼켰다고 합니다. 국물은 짜기만 했고 아바쿠모바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결코 쉽지 않겠음을 직감하게 되죠. 이 낙지 사건은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아바쿠모바가 보기에 한국의 스포츠 문화는 개인의 자율성보다 강압적인 단체 생활을 우선하는 문화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는 사소한 일조차 선택권이 없어 보였습니다. 팀원들이 다같이 햄버거를 먹으러 가는데 아바쿠모바 혼자 햄버거가 먹기 싫다고 하면 곧바로 팀워크를 해치는 존재로 찍혀 혼이 나는 분위기였다고 하죠. 아바쿠모바는 바이애슬론 변방국인 한국이 대체 왜 숙련된 자신의 루틴까지 사사건건 통제하려 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배신감을 느꼈던 건 자신을 한국으로 이끈 안드레이 프로쿠닌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당초 감독은 그녀를 영입하며 그녀만의 훈련 루틴을 보장해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실제로 아바쿠모바는 자신의 페이스대로 훈련을 해서 2017년 여자 15km 개인 경기에서 5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녀가 너무 잘해버린 것이 화근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드레이 프로쿠닌 감독은 제자의 눈부신 성과를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는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부터 감독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개입하며 사사건건 훈련을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분노가 극에 달한 아바쿠모바는 몇 번이나 비행기표를 끊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때마다 그녀의 발목을 붙잡은 건 딱 하나, 메달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었습니다. 결국 2018년 2월 그녀는 태극마크를 달고 평창의 설판 위에 섰습니다. 그 결과 개인전 15km에서 한국 선수 올림픽 역대 최고 성적인 16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때부터 아바쿠모바의 삶은 더 불행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아바쿠모바는 자신의 SNS에 코치팀의 악행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한마디 되돌려주고 싶을 때는 딱 맞는 말이 떠오르지 않고 아플 때는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라며 처음에는 절망적인 심정을 나타내는 글만 올리더니 코치들이 아무 설명 없이 자신을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충격적인 저격글을 올리기도 했죠. 댓글에 이런 일은 러시아에서나 일어나는 일 아니냐고 묻자 자신의 팀에 러시아인이 너무 많다며 러시아 코치진들의 문제라고 콕 집어 저격했던 것입니다. 이니 대한민국 대표팀의 마음이 뜬 그녀는 결국 짐을 싸서 러시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받아줄 나라를 물색하다 세르비아로 귀화하게 되죠. 아바쿠모바는 세르비아에서 새로운 훈련을 시작하며 모처럼 다시 설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한창 세르비아에서 훈련에 집중하고 있을 때 아바쿠모바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이미 대한민국 국적으로 한번 바꿔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세르비아로 국적을 바꿔 출전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통보였죠. 국제 바이애슬론 연맹에서 선수들이 출전을 위해 국적을 쇼핑하듯 바꾸는 걸 막기 위해 제3국 이적 금지라는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게도 아바쿠모바는 2019년 10월 규정이 생기기 4개월 전인 2019년 6월 이미 세르비아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였지만 국제 바이애슬론 연맹에서는 새로운 규정이 세워졌다는 이유로 세르비아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버렸습니다. 아바쿠모바는 고향 러시아로 돌아갈 수도 세르비아에 남아있을 수도 없게 되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벼랑 끝에 선 그녀를 받아준 곳은 다름 아닌 전남체육회였습니다. 새롭게 창단한 전남체육회 바이애슬론 팀은 남자 국가대표 티모페이 랍신, 스타로두베츠와 여자 국가대표 선수였던 프올리나 안나 등 귀화 선수들로 어벤져스급 라인업을 구축했죠. 다시 한국 땅을 밟은 아바쿠모바의 태도 역시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서야 조금은 한국 사람이 되었다면서 자신의 미숙했던 행동과 주변 상황 때문에 빚어진 갈등을 인정하며 이제는 사고치지 않고 얌전히 지내보겠다는 기특한 다짐을 전했습니다. 한때 한국 음식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던 그녀는 롯데월드와 부산 곳곳을 누비며 점차 한국 문화의 매력에 푹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한국 선수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얼어붙었던 마음의 벽을 서서히 허물어갔죠. 이제 한국은 도망치고 싶은 곳이 아니라 유일한 조국이 되었고 아바쿠모바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팀을 위해 다시 한번 태국마크를 달고 설원 위를 달리기로 하죠. 또 한 번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가 된 아바쿠모바는 경기 시작부터 폴이 부러져도 포기하지 않고 한쪽 폴에만 의지한 채 자신의 페이스대로 경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드디어 아무 갈등 없이 선수가 경기에만 집중하면 되겠구나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아시안게임 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대한체육회에서 엔트리 제출 시한을 연장한 것이었습니다. 대한바이애슬론 연맹 측은 엔트리 제출 시한이 늦춰졌으니 이 기회에 선수의 실전 능력을 더 확실히 검증하겠다며 기존 롤러스키로 진행했던 선발전에 이어 눈 위에서 타는 실전 스키 평가전을 추가했습니다. 그러자 아바쿠모바의 소속팀인 전남체육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5차례나 선발전을 치렀는데 왜 또 경기를 하느냐며 특정 선수를 밀어주려는 음모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죠. 전남체육회는 연맹을 압박하기 위해 소속 선수 전원을 평가전에 내보내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전남체육회가 아바쿠모바, 티모페이 랍신, 알렉산드로 스타로두베츠 등 러시아에서 귀화한 스타 선수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남체육회 관계자는 자신들이 보이콧을 하면 대한바이애슬론 연맹 측에서 협의를 해올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혔죠. 그러나 연맹은 선발전을 강행했습니다. 전남체육회에서는 소속 선수들에게 절대로 경기에 나가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아바쿠모바는 고민 끝에 팀의 명령을 거부하고 단독 출전을 강행했습니다. 당시 아바쿠모바는 선발전에 출전하지 말라는 전남체육회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왜 출전하면 안 되는지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했지만 전남체육회는 별다른 설명이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전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에 전남체육회는 통역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선발전에 나가는 것은 좋지만 혼자 개별 행동을 하다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다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냐며 선발전 출전을 만류했다고 답했습니다. 평소 아바쿠모바가 일상생활에서도 단독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죠. 운명의 선발전 당일인 11월 19일 남자 선발전에서는 전남체육회의 랍신과 스타로두베츠가 불참했고 여자 선발전 역시 전남체육회의 하메영 선수가 불참했습니다. 예카테리나 아바쿠모바는 선발전에서 최종적으로 1등을 차지하며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었죠.
사실 소속된 팀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티모페이 랍신의 경우 NB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도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고 싶었지만 감독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면서 생계의 90%를 전남체육회의 급여로 꾸려가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반기를 드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밝혔습니다. 아바쿠모바 역시 전남체육회의 조언에 따르지 않고 혼자서 출전을 감행했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제 무대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었기에 경력과 급여, 심지어는 직업까지 내걸고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바쿠모바는 아시안게임 여자 7.5km 스프린트 경기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어 24km 계주에서도 동료들과 함께 은메달을 따내며 한국 바이애슬론의 새 역사를 썼죠. 뛰어난 성적을 거둔 바로 다음날 매일경제와의 기자회견에서 억울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이 메달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면서 소속팀의 고집 때문에 바이애슬론의 최고 선수였던 동료 3명이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저격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소속 선수 3명은 선발전에 불참한 전남체육회 소속 랍신, 스타 로드베츠, 하메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되었죠. 이후 아바쿠모바는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전남체육회와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팀을 잃은 아바쿠모바는 소속팀을 구하지 못했고 개인 비용으로 훈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특히 2026년 밀라노 올림픽 직전 2주 동안은 팀 없이 유럽 현지에서 교통비, 식비, 숙박비, 경기장 사용료 등을 모두 자비로 부담했죠. 이건 역시 그녀의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준비할 수도 있었지만 오로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유럽에서 혼자 준비하는 길을 택했던 것이죠. 그녀의 목표는 2026년 밀라노 올림픽에서 평창의 기록을 넘어 세계 15위권 안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지만 하늘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시작 이틀 전 믿기지 않는 불행이 그녀를 덮쳤죠. 갑자기 다리 한쪽이 마비된 듯 말을 듣지 않고 멈춰버린 것입니다. 결국 밀라노 올림픽 경기에서 15km는 63위, 7.5km는 58위를 기록하며 아쉬움 속에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아바쿠모바 선수의 이야기는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 중 한 명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스포츠의 세계는 생각만큼 늘 공정하지만은 않습니다. 시스템도, 팀도, 운도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대부분의 스포츠 선수들은 그 모든 풍파 속에서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 최선의 고통에 따르면 의외로 인간은 고난을 완전히 싫어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산을 오르고 몸을 혹사하며 운동을 하고 심지어 부모가 되는 일까지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이 삶을 더 깊게 만든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올림픽 무대에 서 있는 선수들 역시 그 값진 고통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숨막히는 긴장감과 고통스러운 훈련을 묵묵히 견뎌내고 출발선 앞에 서 있는 선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책트포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최선의 고통, 저자 폴 블룸.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